나이 들어가면서요, 정말 후회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공통된다는 걸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찍게 됐는데요. 대체로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도전과 시행착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 멘토를 만나지 못한 것, 나만의 시간을 갖고 적극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지 않은 것,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은 것, 돈, 경제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지 않은 것. 이 5가지가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요. 자신이 후회할 만한 그런 태도로 생활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후회할 이 5가지를 지금 바로 실행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마음은 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꼭 챙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하다가 취재대행소 웽이라는 채널을 우연히 방문하게 됐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층까지요, 여러 사람을 인터뷰해서 짧게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을 편집해서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후회할 지점하고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요, 우리 모두가 후회하면서 사는 것 5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요. 당연히 이것을 짚어보면 우리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 반대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5가지를 유발하는 가장 배경이 되는 후회할 점, 이거는요, 열정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물론요, 너무 치열하게 시간을 잘게 쪼개서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사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정말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했었나? 어떤 일정 기간이어도 좋고 상당히 긴 기간이어도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열정적으로 무엇에 몰두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 점을 제일 후회해요. 결국 우리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살아야 후회 없이 기쁨에 충만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기본으로 해서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 5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틀림없이 시행착오가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행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도 해야만 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거 해야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다른 시간을 만들어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 자신이 되고 싶은 어떤 미래,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도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자신을 잘 관찰하면서 알아내는 것이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아하는 것인지는요, 실행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2가지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은 20가지, 좀 적은 사람도 5가지 이상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내고 과감하게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시도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의 인생하고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정말 다르답니다. 저는 현재 나이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젊으신 분들도, 중년이 넘으신 분들도, 심지어는 은퇴하신 분들도 자신을 관찰하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5가지, 많게는 10가지, 그것을 떠올려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해보는 것, 도전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도전할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저는 일단 2달 동안은 두려움 없이 그것을 해보시기를 권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잘라놔야 돼요. 매일 하루에 1시간이라든지, 주말은 적어도 토요일은 그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도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런
도전을 과감하게 해보실 것을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요. 이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인생의 멘토를 만나지 못한 것. 이걸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젊은 시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멘토를 발견하게 만들어줘요. 자기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 그런데요. 그 기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멘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멘토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나하고 마음이 잘 맞아.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멘토로 생각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그를 따라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성장시켜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나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는 이미 50이 넘어서 나한테 멘토가 있을 수 없어.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멘토를 찾아서 만남을 이어가고 그에게 당신이 나의 멘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셔도 좋고 그러면서 배움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 이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멘토가요.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도 정말 서로 위안을 주고 배움을 주는 그런 친구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내 삶에 멘토가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나의 얘기예요. 이거는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특히 30대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배낭여행을 혼자 가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자신을 만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취미. 자기가 정말 재밌어 하는 것을 취미로 즐기는 것. 이것도 자신과 만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 취미, 여행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시간을 구성한다는 거죠. 과연 여태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나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던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나와 대화하고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되뇌어 봤는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요. 긍정의 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글로 너무 정신없이 뛰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요. 적극적으로요. 자기 자신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의 일상 속에 반드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 이것이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내가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어. 이거는 정말 큰 후회로 와닿습니다. 이것은요 더 넓히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고 살아왔나? 이런 후회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사랑받는 것에 의해서 오는 기쁨이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큰 기쁨은 주는 사랑에 의해서 오는 기쁨이라고 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사랑을 주지 못했어. 우리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못했어. 내 주변을 돌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사랑을 주지 못하고 난 살아왔어. 또는 나와 생면부지인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나는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아왔어. 이 후회는요, 우리 긴 인생에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질이랄까요? 우리의 행복 지수의 높고 낮은 이것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 변수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는 그런 삶을 한번 결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이 경제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 사회에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하는 거, 경제를 너무 중시하는 거, 이거를 좀 폄하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돈이 모든 것이냐, 마치 돈에 미쳐버린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양극단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경제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거나 그 경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그래서 경제적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현재 너무 무능력해 하는 것들에 대한 후회를 갖고 산답니다. 이거 역시 저는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 출발은 저는 절약이라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것에 돈을 펑펑 쓰고 살아서는 우리가 돈을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전제품을 사면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가능하면 바꾸지 않아야죠. 그래도 잘 닦고 아주 깔끔하게
좋은 물건을 우리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절약을 통해서 꼬깃꼬깃 모은 돈이 우리의 경제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고요. 적극적인 절약에 의해서 모인 돈은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건 액수와 상관없어요. 물론 큰 액수가 더 좋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울 수 있기 위해서 자기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경제 기사를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상태, 또 뭔가 부의 축적을 위해서 구체적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일상을 경제적으로 꾸려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더 키워갈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을 쌓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을 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퇴임을 하신 분도요,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 정말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을 이 5가지의 측면들에 대해서 꼭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실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행을 지금 하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긍정하고 행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조금씩의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의 근원이 돼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후회하지 않을 삶을 지금 인지하고 실행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 자각이에요. 물론 힘 빠지고 우울해지고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오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가능하면 밝은 기운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하시는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들도 댓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